파인드 클래스는 클래스로 자기 안에 선언이 되어 있겠죠? 옆쪽에. 걔를 통해서 자기 클래스 로드에서 찾는다는 거죠. 부모가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찾는다. 이게 로드 클래스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실제 항상 그렇게 돼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자바 코드다 보니까 그 차일드가 로드 클래스라는 그 자체가 파이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오브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로드들이 저걸 오브라이드 해가지고 아 나는 자식부터 먼저 찾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악용하는 케이스가 와르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 서블릿 같은 거 했을 때 뭐랄까 페어런트에서 먼저 안 찾고 뭐 자기 밑에 있는 LIB라든가 다른 데서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차일드 지정하게 되겠죠. 대부분 다 옵션으로 그 웹 아이나 퍼스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서블릿 보면은 구조가 밑에 왈 안에 웹 안에 클래스 이저랑 립 있잖아요. 예, 그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부모를 찾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왈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로딩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 퍼스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전에 그 로드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구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먼저 파이널 클래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찾으면 그게 되겠죠.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일단 그걸 잘 이해를 하면 되고요. 디폴트는 페어런트 퍼스트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좀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겠죠. 시블링 퍼스트, 이클립스 같이, 그러니까 이클립스나 그게 이클립스가 지금 함선되는 오스기라는 프레임워크, OSGI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OSGI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그 클래스 로딩을 관리하는데 걔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한 클래스 로드인데 걔는 어떻게 보면 오스기라는 버전 관리라든가 패키징 메커니즘이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클래스 로딩을 해요.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로드 클래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한 케이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페어런트 퍼스트의 기본 클래스 로드들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 우리 프로보스나 비즈마스터에 있는 다른 클래스 로드인데 네,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시큐어 클래스 로드라고 시큐어 클래스 로드는 다발란 클래스 로드의 차일드 클래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차일드 클래스는 클래스 하이라키 상에서 차일드지 클래스 로드 간의 페런트 차일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클래스가 이네리턴스 관계라는 거죠. 클래스 로드를 상속했고 시큐어 클래스 로드가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URL 클래스 로드 많이 사용된다는 자바넷 URL 클래스 로드는 얘의 자식 클래스예요. 시큐어 클래스 로드의 자식 클래스. 시큐어 클래스 로드는 클래스 로딩 할 때 뭔가 자바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의해 가지고 퍼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액세스 컨트롤 콘텍스트에서 이게 허용되어 있느냐, 로딩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클래스 로드고요.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클래스 로드를 바로 상속해서 구현해도 되고. 근데 핵심은 결국은 여기 find 클래스랍니다. 아까 전에 다 봤지만 여기 보면 이 말이 뭐냐면은 로드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드 클래스는 아까 전에 페어런트 퍼스트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로드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해야 해서 이렇게 차일드 퍼스트나 시블링
먼저라든가 뭐 좀 더 복잡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find 클래스를만 하면은 페어런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find 클래스로 콜하게 되잖아요. find 클래스만 구현을 하면 대부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네임을 가지고 find 클래스 찾는 거는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르 파일 안에 있으면 자르 파일 안을 뒤져가지고 C 파일 같은 경우는 C 파일 안을 뒤져가지고 뭐 그걸 주면 되고, 아니면 DB 안에 있으면 DB에서 또 그걸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 갖고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로도 설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뭐 몇 가지 뭐 클래스 로더는 이제 클래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 로더가 하는 게 점 클래스만 로딩하는 게 아니라 이거 get resource as stream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로더에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은 그 W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뭐 아니면 그 UI 프로그램에서도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U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리소스로 뭐 이미지 파일 로딩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파일 같은 거 로딩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클래스 오더에 같이 클래스 경류에 들어있으면은 자르라든가 디렉토리 안에 같이 있으면 com.tmax.aaa.클래스 밑에 small a.jpg라는 게 있다. 그럼 그 small a.jpg를 어떻게 로딩하느냐? get resource as stream 하면 된다는 거죠. get resource as stream a com.tmax.small a.jpg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 클래스 로드를 통해서 스트림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개발하기 쉬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만 로딩하는 게 아니라 리소스도 로딩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은 클래스 경로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때 해줘야 되는 게 find resource라는 거죠. find 클래스만 구현할 게 아니라 find resource도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줘야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나머지들은 그냥 거의 카피를 하면 되거든요. 가까이 경우는 이거는 뭐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하면 되고,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find resource랑 find class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거의 뭐 메소드 좀 구현하는 게 없긴 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로딩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클래스 로더가 이걸 바이트 코드로 인식하느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define class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ind class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도 JNI 메소드인데 그 VM에서 알 수 있는 그걸로 바이트를 주면 돼요. 바이트를. 얘가 define class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이렇게 줄 때 네임을 줘야 되고, 이게 아마 네임은, 그러니까 먼저 네임은 com.tmax.aaa 이렇게 돼서 그걸 주는 거고, 문자를 주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바이트가, 요거는 이제 바이트랑 그 바이트가 그 옵셋이 제로 시작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셋이랑 랭스 같은 걸 주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VM이 define class 한다는 거죠. 이 define class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define class를 하는 순간부터 클래스 로드가 자기 define class 할 때 그 클래스에다가 그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클래스 로드의 개 클래스 로드가 이게 define class를 한 클래스 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클래스 로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클래스 로드가 다른 클래스 로드한테 define 클래스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냥 find 클래스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실제 중요한 거는 이 define 클래스를 한 클래스 로드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define 클래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클래스 로더가 누가 되느냐. 금방도 내가 정의라고 표현했잖아요. define한 클래스 로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get 클래스 로더, 클래스 객체에서 get 클래스 로더를 하면 define한 클래스 로더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클래스 로더 같은 것들 신경 잘 안 쓰고 개발을 하겠지만, 또 문제가 아까 전에 컴플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특히 와스 환경에서 하다 보면 컴플레이 굉장히 잘 나요. 뭘 조금만 잘못해도 나게 되고, 지금 현재 프로보스 같은 경우도 클래스 로더 하이라키가 간단하지가 않아. 중간에 왜냐 클래스 로더가 필요한 이유는, 커스텀 클래스 로더가 필요한 이유는 다 이게 플러그업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뭔가 디플로이를 하고 동쪽으로 언디플로이 하려면은 그 클래스란 객체를 자바랑 클래스 객체를 가비지 컬렉션 시키는 방법은 클래스 로드까지 통으로 다 가비지 컬렉션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클래스랑 클래스 로드가 타이트하게 바인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4를 로딩하는데 클래스 로드라는 걸 하나 썼으면은 나중에 언디플레이 할 때 그 A.4만 언디플레이 하면 된다면은 개별로 클래스 로드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 로드를 가비지 컬렉션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션 시킨다는 거는 걔를 스트롱 레퍼런스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스트롱 레퍼런스 하는 게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스트롱 레퍼런스 하는 게 없도록 해주면은 걔가 가비지 컬렉션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A.4를, 새로 디플로이된 A.4를 다시 로딩해서 걔를 쓰도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번 이렇게 하이라키를 가지고 가버리면은 굉장히 컴플릿이 달라질 수 있게 되고, 뭔가 조금 잘못하다 보면은 동시에, 그러니까 스트롱 레퍼런스 아예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놈이 A.4에 있던 D2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그 플로우가 아직 종료를 안 했어. 응? 그런데 새로 하나 더 들어왔어요. 플로우가, 그러니까 어댑터 통해서 새로 하나 들어왔어. 응? 근데 이 어댑터는 새로 로딩됐기 때문에 A'.4를 가지고 자기는 로딩했다고 똑같은 클래스인데, 실제로 그 자료 파일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을 하더라도 새로 클래스 로드가 만들어졌고 새로 디파인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 다른 게 된다고요. 자료 파일이 실제 똑같고가 다르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관심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클래스 로드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클래스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캐스팅을 하려고 그래요. 캐스팅을 할 때는 클래스 객체를 보고 같아야지 캐스팅이 되는 거지, 이름이 같다고 캐스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캐스팅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발랑 클래스 개체가 같아야지 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클래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다이나믹 프락시, 이거 빼먹고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클래스 로더를 하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돼서 일단 집어넣고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락시 클래스가 선언된 곳은 자바, 랑, 리플렉트 패키지거든요. 리플렉트 패키지는 리플렉션이 전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VM이 실시간에서 타입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바이트 코드를 뒤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이트 코드라는 건 결국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디파인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 내부적으로 클래스라든가 메소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인 클래스 된 애들에서 이거를 내가 이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들이 선언되어 있다, 혹은 이 클래스에서 이름을 갖고 메소드도 찾고 필드도 찾고 해가지고 그걸 또 실행한다거나 값을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어 리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 패키지들을 모아둔 게 자바랑 리플렉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방 뭐 자바랑 클래스, 그러니까 자바랑 패키지 안에 클래스나 클래스 로드는 있는데 나머지 메소드라든가 뭐 다른 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 안에 있다는 거죠. 자바랑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있고, 그것을 써가지고 실제로 런타임에서 타입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것들도 찾아서 콜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 프락시라는 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이트 코드를 실행 시간에서 뭐랄까 새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새로운 클래스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 클래스 로드에서 로딩하지 않고 새로 클래스를 디파인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물론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가능하고요. 그야말로, 근데 이름이 프락시잖아요. 프락시. 자, 프락시는 이제 프락시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get proxy class라는 걸 해주면은 이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 지금 키가 되는 클래스 객체